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만 같더니 금세 지나갔네요. 시간은 속절없이 잘도 흘러가죠. 그 시간 속에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추억이 되기도 하는데 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추억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부터 그때의 기억을 꺼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자식은 아들 하나이고 20년 동안 남편이나 저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와 남편은 아주 어린 나이에 처음 만났죠. 그때 제 나이는 22, 남편은 24이었으니까요. 한참 사회라는 곳에 적응하기 바쁠 나이였을 때 눈이 맞아 저희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저희 엄마는 제게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해주었어요. 남자는 자고로 많이 만나볼수록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는 법이라고. 그리고 아직은 너무 깊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요. 그때 엄마의 말을 들었다면 좀 더 인생의 그래프에 굴곡이 적었을 텐데 부모님의 말씀이 제가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그렇게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제 첫 연애이자 첫사랑인 남편과 3년의 연애를 끝으로 부부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부단히 노력해준 남편 덕에 결국 친정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열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그 말이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부터 바로 일깨워 주더군요.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모은 돈도 거의 없던 저희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 꽤 오래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결혼 생활로 요즘의 원룸 방 한 칸으로 시작했는데 남편과 저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하는 말은 열심히 벌어서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가자 였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지낸 지 1년 만에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고 그때부터는 정말 돈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출산 한 달 전까지 경제활동을 놓지 않았고 아이가 첫 돌이 지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엄마가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저는 바깥 일을 하는 동안 큰 걱정 없이 제 일에 임할 수 있었죠. 일주일에 하루 쉬며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육아와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에 나가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을 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서서히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 집까지 마련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5년이었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던 곳도 값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재테크는 필요하다고 한동안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쏟는 듯 하더니 어느새 그걸로 재산을 늘릴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쌓여 있더군요. 그런 남편 덕에 점점 저희도 그리고 제 친정집도 재산이 많이 늘었고요. 원래 우리 엄마는 의심이 참 많은 분이라 사람을 잘 믿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는 돈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맡기는 것은 물론 자신이 맡아주는 것 역시 철저히 거절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 증식을 시키는 것을 보더니 믿고 맡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재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투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받은 돈이 조금 있었어요. 남편이 나서서 관리해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먼저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부탁할 정도로 남편이 재테크를 하는 모습에 대한 신임이 대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거의 엄마의 재산을 관리해줬어요.
언뜻 보면 딸인 저보다도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았죠. 남편과 엄마는 말도 잘 통했고 관심사도 비슷했거든요. 처음 남편이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반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라는 말을 하셨던 적도 있을 만큼 엄마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남편은 사위가 아닌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잘 지내던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제 간호가 필요한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엄마의 사고 후 남편도 제주도에 건물 투자를 하러 다닌다며 제주에 내려간 후로는 거의 기러기 가족처럼 살았고요. 그래도 남편이 재산을 불리기 시작하고 나서 제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제 퇴사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실컷 하면서 지내라고 해주어서 그동안 아이 케어에만 집중했던 터라 엄마의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 올라오기를 권했지만 남편은 이 기회를 잡아야지만 우리 부부의 노년이 보장된다며 평생 당신 돈 안 벌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면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모녀와 아들도 자주 보러 오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고모 아들인 사촌 오빠의 딸 결혼식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촌 오빠라고 하면 남편과 엄청 친한 사이인데다 학교 선후배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촌 오빠랑 자주 만났고 사촌 오빠의 돈도 남편이 불려주곤 했죠. 심지어는 사촌 오빠의 딸을 시집 보낼 돈도 남편이 불려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촌 오빠의 딸 결혼식 주차장에서 엄마가 이상한 걸 보았다면서 정작 어떤 걸 봤는지는 쉽게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뜸들이는 엄마를 재촉하며 물었고 엄마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봤길래 뜸을 들이고 그래. 답답해 죽겠네. 어서 얘기해봐. 내 말 듣고 네가 놀랄까 봐 그렇지. 엄마도 참 평소에는 할 말은 시원시원하게 잘하면서 이상하게 우물쭈물하네. 내가 놀랄 게 뭐가 있어. 얘기해봐. 뭘 봤는데? 그게 실은 네 사촌 오빠 와이프 말이야. 네 사촌 새언니랑 김서방이 주차장에서 서로 껴안고 있지 뭐야.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새언니랑 내 남편이 왜 서로 껴안고 있어? 내 얘기 잘 들어봐. 처음엔 나도 잘못 본 줄 알았어. 딸내미 결혼식인데 축하한다는 의미로 살짝 호응한 걸 거라고 넘겼는데 그런 가벼운 축하 인사는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 평소 사촌 새언니랑 제 남편은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을 만큼 서먹한 사이인데 말도 안 된다며 엄마가 잘못 본 건 아니냐고 채근했지만 엄마는 아무리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지만 자신의 사위까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엄마 또한 사지가 다 떨렸다고 했어요. 남편이 불륜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들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사촌 새언니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아무리 엄마의 말이라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이 있었던 이후부터 남편과 사촌 새언니의 사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해왔고 의심하면서 보니 그동안 안 보였던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며 단순히 춘수로 나뉜 가족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어요. 엄마는 섣불리 말을 꺼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 혼자서 끌어안고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어 혼자 그 둘의 사이를 파헤치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촌 새언니를 미행하게 되었고 역시나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엄마가 잡아낸 곳은 다름 아닌 숙박업소였고 그곳을 들락날락하는 걸 보게 된 엄마가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집으로 오기 위해 운전하고 돌아오던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 듣자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차마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혹시 엄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까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엄마에게 확인 사살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돈까지 건드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건드렸다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나이 들어서 이제 돈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아껴 쓰면서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자꾸 이리저리 말을 뺑 돌리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더 투자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의 주인은 엄마인데 마치 자신의 돈을 엄마가 맡아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뭔가 계속 사촌 언니와의 불륜, 그리고 엄마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치 교집합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다며 더는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 이 모든 걸 다 밝혀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엄마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역시 지체하고 있을 수 없는 큰 문제이니까요. 제 가정이 달렸고 제 엄마의 노후가 달린 사건인데 어떻게 잠자코 지켜볼 수 있겠어요. 엄마는 남편이 제주도에 내려가 지내는 것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면서 엄마의 계획을 말해주더군요. 첫 번째 계획은 이 모든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이 모든 말을 과연 믿을지가 의문이었어요. 네 아내가 내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말을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잖아요. 남편과 사촌 새언니가 보인 평소 모습 때문에요. 분명 사촌 오빠는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치부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렇다고 잠자코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냐며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믿고 믿지 않고는 사촌 오빠가 정하는 거고 분명 우리의 말에 느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걱정이랑 할 생각도 말라고 하며 어서 연락해보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엄마의 뜻대로 조심스럽게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요즘 잘 지내지? 응, 그럼. 너도 잘 지내지? 야, 우리 부부 모임 안 한 지도 꽤 됐네. 벌써 1년 가까이 됐다. 그치, 다들 바쁘니까. 언제 세원이랑 다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럼 너무 좋은데. 요즘 이 새언니가 막둥이 교육 문제로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아예 제주도에 내려가 있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네. 새언니가 제주도에 가 있다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즘 내가 아주 돈거리 휜다 휘어. 아니, 남편한테 돈 좀 더 불려달라고 해야겠어. 이제 나도 곧 환갑인데 막둥이 대학까지 보내려면 어휴, 쉴 수도 없다 아주. 그렇구나. 그럼 우리끼리 식사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좀 있어. 사촌 오빠의 통화를 하면서 저와 엄마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새언니가 제주도에 가 있다는 말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사촌 오빠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새언니와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얼굴에 핏기가 가셨고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애써 침착하며 자기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알아볼래도 당장 짐을 싸서 제주도에 갈 수 없는 노릇이고 제 섣부른 행동에 모든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어 애가 탔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사촌 오빠가 알려줄 것이 있어 만났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렇게 며칠 만에 사촌 오빠를 다시 만나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자신과 막둥이의 친자 검사를 해봤다는 것이었죠. 친자 검사를 하게 된 이유에는 예전부터 느꼈던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두 딸은 본인과 똑 닮았는데 막내 아들은 자신과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 늘 석연치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혹여나 하는 생각이 검사해 본 것이었고 결과는 참담했어요. 사촌 오빠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친자 검사의 결과로 오빠는 엄마의 말에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촌 오빠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그 막내 아들이 내 남편의 아들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로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구안했어요. 사촌 오빠는 15년을 넘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뒷바라지까지 해왔으니 사촌 새언니에 대한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낸 두 번째 방법은 남편과 새언니를 제주도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옆에 두고 지켜봐야 더욱 많은 외도 증거들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 얼른 올라오라고 연락했고, 사촌 오빠는 사촌 새언니에게 본인이 아프다고 와달라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둘 다 올라올 수가 없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며 엄마는 극단의 방법을 쓰자고 했고, 그것은 엄마의 부고장을 둘에게 보내자는 것이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엄마도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죽었다는데 이래도 안 오겠냐고 말하시기에 저희는 그 둘에게 엄마의 부고장을 보냈지만 둘 다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와도 비행기 표가 없다며 내일 올라오겠다고 했고 사촌 새언니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죠. 다음 날이 돼서야 연락이 된 사촌 새언니는 사촌 오빠에게 그냥 당신 혼자 다녀오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언제쯤 오나 두고 보자는 심산으로 지켜보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한참을 연락이 안 되더니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전화를 해서는 투자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끝까지 오지 않았죠. 저는 그 이후로 남편과의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여러 차례 연락해온 남편의 전화도 다 무시한 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은 끝내 사고를 쳤어요. 엄마가 자신의 통장에서 5억이라는 거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아마 그 돈은 남편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인출해 간 것 같았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난 뒤 엄마는 문득 제 남편에게 맡겨놓은 본인 돈을 남편이 다 썼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믿을 테니 그 돈을 어디다 써도 다 썼을 거라고요. 엄마가 남편에게 통장을 준 것도 아니고 현금을 줬기에 남편이 그 돈을 본인 통장에 두고 인출하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남편이 엄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게 핸드폰에 찍혔어요. 남편이 엄마 통장을 딱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비밀번호 또한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 손쉽게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우리는 남편을 절도에 대해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 후 사촌 오빠와 엄마랑 함께 제주도로 곧장 날아갔죠. 이 두 년놈들 확실히 잡아 족치려고 말이에요. 남편이 제주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임차인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소를 확인해놓고 뒤로 한 번씩 남편이 부탁하는 택배를 보내줄 때가 있어 잊지 않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도착해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남편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 옆에는 너무도 당연하단 듯 사촌 새언니와 함께 말이에요. 그 둘이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대화 내용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렇게 뻐기는 거 괜찮을까? 안 괜찮을 건 없지. 어차피 장모 죽어서 와이프는 감정 추스리기 바쁠 텐데. 내 생각이나 나겠어. 그럼 다행이지만 그나저나 저번에 건물 투자권 잘 안 됐는데 괜찮아? 투자 잘 되면 제주에 우리 같이 살 집 마련하기로 했잖아. 더 미뤄야 하나? 에이구, 자기는 뭐 그리 생각이 많아. 우리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모 돌아가기 며칠 전에 돼지 꿈을 꿨다니까. 그 꿈이 5억짜리 꿈인 줄 누가 알았겠어. 완전 돈벼락 제대로 맞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다가 자기 와이프가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와이프는 장모한테 이만큼 돈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거는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들 정수 교육하는 것만 챙겨. 국제고도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난 자기만 믿는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또 잘 모아서 우리 생활비로 쓰면 되겠다. 그 돈 모아서 내가 당신 외제차 한 대 뽑아줄게. 정말? 자기야, 난 정말 자기뿐이야. 정수는 사촌 오빠의 막내 아들인데 남편과 사촌 새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을 꺼내는 것도 모자라 남편의 입에서 우리 아들이라는 말까지 나오다니. 저는 남편과 새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차에 계셔서 그 대화를 못 들었는데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엄마가 들었다면 분에 못 이기고 튀어나갔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에게 좀 더 차에 계시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사촌 오빠 둘만 남편과 사촌 새언니의 뒤를 따라 올라갔고 남편의 오피스텔 현관 앞에 벨을 눌렀죠. 당연히 초인종에 저희가 보이지 않도록 비켜 있었고요.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과 그 일을 뒤따라 빼꼼히 나온 사촌 새언니는 우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도록 애쓰며 사색이 된 얼굴이 된 채 횡설수설하더군요. 여보, 형님, 여기는 어떻게? 새언니, 오랜만에 뵙네요. 제 남편이 머무는 오피스텔에는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우리랑 함께 있을 때는 말도 잘 안 섞는 것 같더니 제 착각이었나 봐요. 여보, 그건 우연히 제주도에 내려왔다가 마주치게 돼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인데 식사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맞아서 밥 한 끼나 먹으려고 만난 거지. 맞아요, 아가씨. 그냥 가볍게 식사하려고 만난 거예요. 남편 오피스텔에서 단둘이 식사를요? 참 이상하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던데. 좋은 말 할 때 사실대로 털어놔. 다 알고 왔으니까. 무슨 사실을? 방금 말했잖아요. 가벼운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실을 알았길래 둘 다 애들은 어쩌고 제주까지 내려온 겁니까? 야, 진짜 보자 하니까 남편이라는 놈이 가족을 기만해? 가족끼리 불륜이나 저지르는 파렴치 않더라.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말 가려서 못해? 무슨 헛소리를 해대는 거야? 너도 네 엄마 따라 죽을 때가 됐냐? 남편은 제가 불륜 이야기를 꺼내자 발끈했고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못 낀 놈이 섞는다고 딱 그 모습이더군요. 그 뒤로
제게 정신이 빠져서 남편 의심할 시간에 네 일이나 좀 착실히 하라고 엄마 죽은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냐고 소리쳤어요.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기에 제주까지 쫓아와서 이 행패를 부리냐면서 사촌 오빠에게도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제 장단을 맞춰줄 시간이 남아도냐는 말도 했죠. 사촌 오빠가 남편의 그런 말들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남편은 사촌 오빠에게 때려보라며 도발했어요. 사촌 오빠는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더 주었고 남편은 숨쉬기가 불편한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제가 사촌 오빠의 팔을 붙들고 말리고서야 남편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어졌어요. 꽤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목이 풀리자 한참을 캑캑대며 기침하던 남편은 또다시 뭐하는 짓이냐고 방방 뛰었죠. 사촌 오빠는 그런 남편을 옆으로 밀친 후 남편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사촌 오빠 뒤를 따라 들어와서는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아내인데 제게까지 말이죠. 남편의 고함을 무시한 채 오피스텔 안을 둘러보니 실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신혼집이라도 되는 듯 컵도 2개, 그릇 세트도 다 2인으로 마련했더군요. 저는 남편이 머무는 이곳에 단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거기다 침대에는 퀸사이즈 침대에 베개도 나란히 2개를 놓아두기까지 했더군요. 가장 확실한 건 화장실일 거라는 생각에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칫솔도 2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더욱 황당한 것은 세면대 및 귀퉁이에 놓인 대야에 여자 네이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자 이성을 잃었고 대야를 들고 무작정 거실로 나간 남편의 얼굴에 네이가 담긴 비눗물을 끼얹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돌발 행동에 모두 놀랐고 남편은 곧 제게 욕을 퍼부으며 다가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치더군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말리는 사람은 사촌 오빠였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사촌 새언니는 다 제게 관심이 쏟아진 틈을 타 저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실룩대더니 곧 미소를 지었죠. 제 모습이 그렇게도 우스웠나 봅니다. 저는 사촌 새언니의 웃는 모습을 보자 더욱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것처럼 사촌 새언니 앞에 성큼 다가가 그대로 내리쳤어요. 일순간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하더군요. 제게 맞은 새언니는 놀라 휘청거렸고 남편은 주인을 따르는 개마냥 쪼르르 사촌 새언니에게 다가가 괜찮냐며 부축을 했어요. 그리고 곧 제게 뭐 하는 짓이냐며 몰상식한 여자라고 진짜 진저리가 난다면서 듣기 거북한 말들을 또 뱉어댔고 저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험한 말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꾹 참았죠. 그리고 똑같이 되갚아주기 위해 입을 열려는 그때 오피스텔 안으로 엄마가 걸어 들어왔고 남편과 사촌 새언니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했어요. 사촌 새언니는 죽은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며 비명까지 질렀고요. 엄마는 현관에서 우리와 대치할 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현관 밑에 설치된 도어 스토퍼로 현관문을 고정해뒀는데 저희가 자신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자 저희를 막기 위해 현관문 닫을 틈을 놓친 것이었죠. 엄마는 제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고 감히 누가 저를 때렸냐며 호통을 쳤고 누군지 알 것 같으니 똑같이 쳐맞으라며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후려갈겼고 남편의 옆에 있던 새언니 역시 내리쳤습니다.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리는 두 연놈은 엄마에게 맞고도 한참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허둥지둥 되었고요. 그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엄마는 혀를 끌끌 찼고 남편은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해라고 다 해명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엄마는 소리쳤죠. 자, 장모님, 다 오해십니다. 해명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뭐가 오해고 뭘 해명한다는 건가?
어디 궁색한 변명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면 30초 줄 테니 떠들어봐. 그게 장모님 부고장을 받았을 때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애초에 부고가 아니었어. 불륜을 저지른 너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되어 마지막 기회를 준 것뿐. 그때 순순히 올라와 이실직고 사실을 고했다면 이런 더러운 꼴까지는 안 봐도 됐겠지. 사소한 변명조차 거짓으로 포장할 거라면 더 들을 필요도 없네. 어차피 자넨 이제 내 사위도 아니니까 말이야. 장모님, 사위가 아니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모두 사실대로 털어놓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장모님까지 내려오신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무 관계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뭐? 믿어줘?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하게 믿어달라는 말을 해. 감히 니 따위가 우리를 기만해. 네 오랜 외도도 모자라서 애까지 낳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네가 발뺌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빼간 돈 5억까지 네 범행이 만만치가 않으니 독톡히 그 죗값 치를 준비나 해도. 이 요망하고 더러운 것들. 엄마는 말을 맞춘 뒤 사촌오빠가 챙겨왔던 친자 검사 결과지를 남편과 사촌 새언니에게 내팽개친 뒤 남편의 오피스텔을 유유히 나갔고 저와 사촌오빠도 엄마의 뒤를 따라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저와 사촌오빠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희 엄마는 절도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그날이 있은 후 한참 동안 남편은 저와 엄마를 찾아왔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아파트 복도에서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치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자신 덕에 경제적인 여유를 느끼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냐며 제 엄마도 자신 덕에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고 노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지내실 수 있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되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하나뿐인 아들 핑계까지 대면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머리를 써대는 꼴이 역겹고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도 다 네 뜻대로 술술 풀릴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냐고. 정상 참작이 될진 모르지만 법정에서 변명 하나라도 더 하고 싶으면 엄마 돈이나 빠른 시일 내로 입금해놓고 제발 좀 꺼지라고 소리쳐버렸어요. 참 황당하게도 사촌오빠네도 새언니가 찾아왔는데 남편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올라왔더군요. 거기다 사촌오빠에게 자신이 애들 엄마인데 바뀔 게 뭐 있냐고 남편만큼이나 뻔뻔스럽게 굴며 친자검사도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사촌오빠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막내 아들 친자검사를 남편과 실시했고 결과는 참담했어요.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제가 애가 외동이면 나중에 의지할 곳도 많이 없고 외로울 거라고 둘째를 갖자고 할 때는 한사코 거절하던 놈이 불륜 여인 사촌 새언니랑은 잘도 그 더러운 짓을 해서 애까지 낳았나 싶었죠. 도대체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를 동안 주변 사람들까지 불륜 관계를 철저히 숨길 수 있었던 건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저와 사촌오빠는 남편과 새언니의 죄가 큰 만큼 쉽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혼 과정 중 막내 아들 정수는 자신의 친아빠가 제 남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정수는 차라리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남편을 거부했고 제 아들 역시 남편의 만행을 알게 되어 가족을 배신한 아빠는 필요 없다고 남편의 존재를 배척해버렸어요. 또한 엄마의 돈도 돌려주지 않고 뻐기다가 형벌이 늘어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어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자 남편을 두고 싶지 않은 새언니도 결국 남편을 등졌더군요.
새언니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정수의 미래를 위해 짜놓았던 계획인 국제고도 유학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사촌 오빠 덕에 아이들 케어에만 매달렸던 터라 경력 단절인 새언니는 이혼 위자료를 오빠에게 준 뒤로 경제적 어려움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어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한참 돈이 많이 들 때의 아들을 둠에도 간신히 최저임금을 받으며 옷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새언니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한 번은 이혼 조정 중일 때임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이 남편의 아이니까 그이의 재산을 일부라도 주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돈을 요구했었어요. 저는 그런 새언니에게 남편과 다 끝난 마당에 그 인간 재산을 왜 나한테 주라고 하냐며,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티끌만큼도 없냐고, 엄한 사람 찾아와서 이럴 시간에 네 곁에 유일하게 남은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라고 훈수를 두고 내쫓았네요. 창피함을 좀 느꼈는지 그 뒤로는 다행히 또다시 찾아온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무식한 행동은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별의별 사람이 많다지만 바로 제 주변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제 인생에 남편의 혼외 자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뻐하면서 수년을 보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 제게도 기절초풍할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네요. 바보처럼 모르고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 적대적인 믿음은 그저 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건가 하는 생각에 허무함도 많이 들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 꽤 오래도록 안 좋은 기억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하늘도 남편 놈과 사촌 새언니의 부적절한 관계와 부정한 일들에 놓여왔는지 엄마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밝히도록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에게 언지를 준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도 여겨지고요. 아버지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자식에게는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잘 해주지만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제 아버지께도 제가 그런 존재였을 테니 제가 상처받고 또다시 그 파렴치한 인간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밝혀주신 것 같아요. 전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엄마가 전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재테크에 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배웠었는데, 전남편 놈과 이혼한 후 위자료를 받은 돈으로 이제는 엄마가 재테크를 해줍니다. 벌써 꽤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제 아들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엄마와 돈을 모아 작은 사업도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한 거지만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아 큰 시행착오 없이 탄탄대로 걷고 있네요. 하늘이 저희를 격려하고 또 어쩌면 저와 엄마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응원할 아버지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엄마를, 엄마는 저를 서로 기대고 응원하는 큰 지원군이 있기에 저희는 그런 일을 겪고도 금방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평범하게 그리고 열심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꽤 혼란스러워 방황도 조금 했지만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제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의지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 사촌 오빠는 여행을 싫어하던 사촌 새언니가 없으니 틈나는 대로 국내 이곳저곳 여행도 하고 캠핑도 가면서 지낸다고 해요. 저는 전 남편의 불륜과 절도의 일을 겪으면서 인생은 흥진비례인 걸까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지내는 모습을 봐도 제가 지내는 날들을 돌아보아도 인생이라는 그래프에 언제나 크고 작은 굴곡은 있지만 잘 견디다 보면
결국 인생은 고진감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을 돌이 구르면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살 겁니다. 그리고 고달픈 일이 꽤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묵묵히 헤쳐가면서 살다 보면 그 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발전해 있는 저를 발견할 테니까요. 애청자분 모두 세용득실 같은 인생에 화보다는 큰 복이 가득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